어르신이 허락했어. 이제 진태석 끝이야. 차정원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목 안쪽이 뜨겁게 타는 걸 느꼈는데요. 차정원은 원래 감정을 삼키는데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삼키면 안 된다고 차정원 스스로가 차정원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이 움직였다는 건 그냥 허락이 아니라 판이 넘어갔다는 신호였거든요. 어르신이 허락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더 잔인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끝까지 버티냐의 싸움이 됩니다. 차정원은 버틸 자신은 있었고요. 다만 버티는 동안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차정원에게 제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이 바로 현실이 됐었더라고요. 진태석은 진세미를 납치하는데 너무 정확한 방식을 골랐습니다. 진태석은 진세미가 진세훈을 걱정하는 걸 알고 있었고 진세미가 오빠를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할 때 눈이 흔들리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그런 사람들 눈 흔들림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흔들리면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진태석은 진세미에게 아주 친절한 얼굴을 했습니다. 진태석이 친절한 얼굴을 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걸 진세미도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진세미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진세미는 진세훈을 미워할 수 없고 진세훈을 놓치면 자기 인생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죄책감이 있거든요. 진태석은 말했습니다. 세미야. 세훈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원하면 데려가 줄게. 진세미는 숨을 삼켰고 그 숨을 삼키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진세미가 그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마음이 먼저 튀어나와 버린 거였어요. 진세미는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 진짜요? 오빠를 제가 볼 수 있어요?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약속이 아니라 올감이었죠. 진태석은 진세미를 차에 태웠고 차는 생각보다 오래 달렸습니다. 진세미는 창밖을 보며 방향을 외우려고 했는데요. 진태석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진태석은 일부러 한 번 더 돌아갔고 일부러 터널을 2번 지나갔고 일부러 같은 길을 다시 밟았습니다. 진세미가 혼란스러워할수록 진태석은 더 편해졌어요. 진태석은 누군가가 길을 잃는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소나기에 들어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주하늘이 움직였어요. 주하늘은 늘 조용히 움직이죠. 주하늘은 누가 납치되고 누가 사라지면 감정부터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부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하늘도 흔들렸습니다. 진세미가 사라졌고 그게 진태석과 관련 있다는 걸 너무 빨리 알게 됐거든요. 진세미는 건양가의 딸이면서도 동시에 한혜라의 딸이었잖아요. 한혜라가 진세미를 따뜻하게 품고 키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진세미를 건드리는 순간 판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말했는데요. 정원아. 진태석 세미를 잡았어. 지금부터는 협박이 아니라 인질이야.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얼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면 들키니까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나 알아. 근데 진태석은 인질 하나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야. 인질을 장치로 쓰는 사람이야. 주하늘은 그 말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가 다음에 누구를 겨냥하는지도요. 한혜라였습니다. 진태석은 지금 스위스 계좌를 잃었고 돈줄이 끊긴 상태였는데요. 그 돈줄을 되찾는다는 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 문제였어요. 진태석은 자기 돈이 사라지면 자기가 사라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태석은 돈줄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자식도 여자도 모든 걸 인질로 씁니다. 주하늘이 진세미를 찾으러 움직이자 진태석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덫을 놓았는데요. 주하늘은 혼자 갔습니다. 주하늘은 누굴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걸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니까요. 주하늘이 도착한 곳은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이었고 안은 비어있는 것처럼 조용했는데요. 조용한 곳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가 사람을 미치게 하잖아요. 주하늘은 발소리를 죽였고 숨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강목이었습니다. 주하늘은 한 번에 쓰러지진 않았는데요. 주하늘은 쓰러지기 전에 딱 한 번 생각합니다. 진태석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피가 뜨거웠고 눈앞이 하얘졌고 무엇보다도 분노가 멀어졌습니다. 분노조차 못할 정도로 진태석이 정확하게 쳤던 거죠. 진태석은 주하늘이 쓰러진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걸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진태석은 주하늘을 질질 끌고 들어갔고 그 안쪽에 이미 진세미가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눈이 붉었고 손목엔 자국이 있었는데요. 진세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태석이 더 좋아할 걸 아니까요. 진세미는 떨리는 입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저 진짜로 오빠 보러. 진태석은 웃었습니다. 세미야. 너는 참 착해. 착해서 쓰기 좋다. 그 말이 진세미를 찢었습니다.
진세미는 그 말에 자기가 딸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다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진세미가 찢어지는 순간 진태석은 더 강해졌습니다. 진태석은 누군가의 마음이 찢어질수록 자기 마음이 덜 찢어지는 사람이라서요. 진태석은 그 자리에서 협박을 시작했는데요. 협박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면 약해 보이니까요. 진태석은 딱 핵심만 말했습니다. 스위스 계좌. 다시 내놔. 그 계좌 다시 돌려놓으면 얘네 둘 살려. 진태석은 살려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썼습니다. 그게 진태석이 가진 잔인함의 형태예요. 살리고 죽이는 걸 버튼처럼 누르는 사람. 그 소식은 곧바로 한혜라에게 들어갔습니다. 황 실장이 들고 왔는데요. 황 실장은 이미 한혜라 사람이라는 걸 진태석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진태석이 황 실장을 옆에 두는 건 황 실장을 자르면 불안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진태석은 불안을 싫어하면서도 불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서요. 황 실장은 한혜라 앞에서 아주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진태석 회장님이 진세미 아가씨와 주하늘 회장님을 잡았습니다. 한혜라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울면 진태석이 이긴다는 걸 알거든요. 한혜라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고 그 숨을 내쉬면서 얼굴을 정리했습니다. 한혜라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쓰는 사람이죠.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연락했는데요. 정원아, 너 지금 어디야? 차정원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아요. 한혜라는 그 한마디가 너무 아팠습니다. 딸이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한혜라는 죄책감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죄책감은 지금 사치였어요. 진세미가 죽을 수도 있고 주하늘이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니까요. 차정원과 주하늘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는 사이라는 걸 한혜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혜라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진태석은 지금 널 후계자로 세우는 척하면서 결국 너까지 인질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뛰어들면 안 돼. 차정원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나 원래 인질로 살았어요. 이번엔 내가 끊을게요. 그 말이 한혜라 가슴을 더 아프게 했는데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멈추고 싶었지만 차정원이 멈추지 않는 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차정원은 누가 지켜주길 기다리는 딸이 아니라 지키려고 스스로 칼이 되는 딸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혜라가 먼저 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진태석이 원하는 건 스위스 계좌였고 진태석이 노리는 건 한혜라였어요. 그러니까 한혜라가 나서면 진태석의 시선을 한 곳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한혜라는 그렇게 계산했는데요. 계산은 맞았지만 그 계산의 대가는 항상 피입니다. 한혜라는 공난숙에게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난숙은 늘 돈 얘기를 할 때 더 솔직하잖아요. 공난숙은 말했습니다. 해라. 돈 다시 돌려놓으라며. 너네가 숨긴 그 돈 지금 돌려놔. 진태석이 미치면 내 판도 깨져. 한혜라는 공난숙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공난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난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척하지만 주하늘은 공난숙이 완전히 냉혈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공난숙은 주하늘과는 묘하게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서로가 죽으면 판이 더 커진다는 걸 압니다. 공난숙은 결국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람이든 돈이든 둘 다 잃으면 끝이야. 너도 알잖아. 그 말이 맞았기 때문에 더 잔인했습니다. 한편 진세훈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미쳐서 갇힌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진세훈을 갇히게 만든 거죠. 진세훈은 갇힌 상태에서도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도구가 아니다. 하지만 벽은 그 말을 되돌려주지 않아요. 병원의 벽은 사람을 침묵시키는데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영채였어요. 주영채는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사랑이 생기면 더 위험해지는 사람입니다. 주영채는 원래 소유욕이 사랑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주영채는 진짜로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과 놓치면 죽는다는 공포가 동시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누가 진짜 사랑이냐 묻는 순간 눈이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말하는 사람이죠. 나 이제 진짜 사랑해. 우리 세훈 씨 건들지 마. 주영채는 그 말로 스스로를 붙잡았고 동시에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사랑이란 말로 자기 정신을 버티게 했지만 그 사랑이 깨지면 주영채는 진짜로 무너질 겁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을 빼내려고 움직였는데요. 그 과정이 깔끔할 리가 없잖아요. 주영채는 공난숙에게도 매달렸고 공난숙은 주영채를 밀어냈습니다. 공난숙은 내 판에 방해되지 말라는 말은 안 해도 눈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주영채는 공난숙 앞에서 울다 웃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제 세훈 씨 없으면 안 돼. 공난숙은 그 말을 듣고 잠깐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공난숙은 흔들리면 돈을 놓친다고 믿는 사람이죠. 공난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그 남자 하나 때문에 내 돈이 위험해지면 너부터 버린다. 주영채는 그 순간
공난숙이 자기 친엄마라는 사실이 더 서러웠을 겁니다. 친엄마인데 친엄마가 아니라 회장 같았으니까요. 주영채는 결국 혼자 움직입니다. 주영채는 머리가 맑을 때도 머리가 미칠 때도 결국 자기 손으로 판을 흔드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 한혜라는 진태석을 만나러 갑니다. 한혜라는 진태석 앞에서 무너지는 척을 해야 했어요. 진태석은 무너지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무너지는 사람은 기대고 기대는 사람은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태석 씨,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줄게. 진태석의 눈이 번뜩였는데요. 진태석은 그 번뜩임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뭘? 한혜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태석을 미치게 합니다. 진태석은 한혜라가 웃을 때마다 내 여자라고 믿고 싶어지거든요. 한혜라는 그 착각을 먹이는데 능숙했습니다.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 진태석은 그 단어를 듣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진태석은 지금 숨이 막혀야 정상이에요. 돈줄이 끊기는 공포로 계속 숨이 막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혜라가 줄게라고 말하면 그 숨이 잠깐 트이잖아요. 숨이 트이는 순간 사람은 방심합니다. 방심이 곧 죽음이죠. 진태석은 한혜라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로 내 편이야? 한혜라는 눈을 내리깠습니다. 내 편은 나야. 근데 지금은 당신 편인 척할게. 진태석은 그 말의 절반만 들었을 겁니다. 진태석은 당신 편이라는 단어만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한혜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샘이 풀어줘. 주하늘도 풀어줘. 그러면 내가 줄게. 진태석은 웃었습니다. 조건 거네. 한혜라는 미소로 받아쳤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당신이 날 믿을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야. 진태석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진태석은 명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왕 같아지거든요. 하지만 진태석은 한혜라를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 모순이 폭력을 낳습니다. 진태석은 말했습니다. 좋아. 보여줘. 내가 내 편이라는 증거. 한혜라는 그 순간 차정원을 떠올렸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딸 연기를 하고 있었고 진태석은 차정원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려고 했었더라고요. 진태석은 차정원을 믿고 싶어 했고 차정원은 그 믿음을 자백으로 바꾸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판에서는 차정원이 아니라 한혜라가 직접 끝내야 한다고 한혜라는 자기 안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혜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보여줄게. 그때 황 실장이 움직였습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 편이 아니라 한혜라 편이죠. 황 실장은 입을 열면 진태석이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행동으로 도와야 합니다. 황 실장은 진태석의 사람들 동선을 흐트렸고 진태석이 세미와 하늘을 숨겨놓은 장소의 경비를 느슨하게 만드는 쪽으로 손을 썼습니다. 황 실장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얼굴이 단정했는데요. 그 단정함이 더 무섭죠. 죄책감을 품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향이 그 죄책감을 건드렸습니다. 조미향은 원래 잔망스럽고 솔직한 사람인데요. 조미향은 황 실장이 다치는 걸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조미향은 황 실장을 붙잡고 말합니다. 아저씨, 아니 실장님. 왜 자꾸 당신이 다쳐? 왜 자꾸 혼자 뒤집었어? 황 실장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황 실장은 누군가에게 괜찮냐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황 실장은 늘 처리에 없애마가 이런 말만 들으며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황 실장은 조미향을 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미향 씨, 난 괜찮아요. 조미향은 눈을 찌푸렸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괜찮으면 얼굴이 왜 그래. 황 실장은 웃지도 못했습니다. 웃으면 마음이 들킬 것 같았거든요. 황 실장은 조미향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에서 좋아하면 그게 약점이 돼요. 황 실장은 약점을 만들면 죽는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황 실장은 조미향에게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향 씨, 나한테 가까이 오면 위험해져요. 조미향은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조미향은 가까이 오면 위험해진다는 말을 결국 나랑 있으면 너도 다쳐라고 듣거든요. 조미향은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위험하면 같이 위험해지면 되지. 왜 맨날 혼자야? 황 실장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황 실장은 평생 혼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판은 지금 사랑 같은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황 실장은 결국 조미향을 살리기 위해 더 차갑게 굴어야 했고요. 황 실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향 씨, 지금은 내가 누굴 좋아할 때가 아니야. 조미향은 멈칫했는데요. 황 실장이 좋아하리라는 단어를 입으로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흔들렸다는 증거였죠. 조미향은 그 단어를 가슴에 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미향은 그 순간 결심했을 겁니다. 그래, 지금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고 그 버팀이 결국 진태석을 죽일 칼이 됩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을 구슬리며 시간을 벌었고 차정원은 겉으로는 진태석에게 충성하는 후계자처럼 굴었고 주영채는 진세훈을 꺼내기 위해 폭주 직전까지 갔고 공난수군 돈을 지키려다가 결국 더 큰 공포를 마주했어요. 진태석은 그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지만 통제는 이미 깨졌습니다. 진태석이 한혜라에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지금 말해. 한혜라는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 고개 숙임이 굴복이 아니라 칼을 숨기는 자세였습니다. 한혜라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석씨. 세미부터 풀어. 진태석은 비웃었습니다. 너 아직도 조건 걸어? 나 지금 바빠. 김수석이든 누구든 내 목을 조이고 있어. 스위스 계좌 없으면 나 끝이야. 한혜라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너는 돈이 없으면 내가 끝이지. 나는 딸이 없으면 내가 끝이야. 한혜라는 딸을 버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딸 때문에 끝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고 이게 한혜라의 죗값이자 구원입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다가가 손을 올렸습니다. 진태석은 그 손길에 흔들렸고요. 진태석은 한혜라가 자기를 아직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싶었습니다. 사랑받는 착각은 진태석에게 마약이거든요. 한혜라는 속삭였습니다. 태석씨, 당신이 나를 믿으면 내가 다 돌려줄게. 진태석은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 흐려짐이 진태석을 죽입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가 흔들리고 누군가가 들어오려는 기척이 있었어요. 진태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누가 들어와? 한혜라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사람들 요즘 말 잘 안 듣지? 진태석은 그 말에 분노했는데요. 진태석은 분노할수록 실수하는 사람이죠. 진태석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잔인해지고 그 잔인함이 결국 증거가 됩니다. 그날 진세미와 주하늘은 풀려나야 했습니다. 한혜라는 그걸 최우선으로 뒀고요.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비밀번호를 주는 척하면서 진태석의 손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진태석이 비밀번호에 눈이 멀어 있을 때 황 실장이 경비를 비웠고 주하늘은 머리를 맞은 상태에서도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하늘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주하늘은 자기 피를 닦지도 못한 채 진세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세미는 울먹였는데요. 하늘 오빠 죄송해요. 나 때문에. 주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미야. 내 잘못 아니야. 진태석 잘못이지. 그 말이 진세미를 더 울게 만들었지만 진세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또 잡히니까요. 차정원은 그 소식을 듣고도 당장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이 안 달려간 게 아니라 차정원은 달려가면 진태석이 정원까지 인질로 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을 속이는 역할을 해야 했고요.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후계자로 지명받는 자리에 서서 진태석의 시선을 자기에게 묶어야 했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에게 말했었더라고요. 정원아, 너는 순수한 건양 핏줄이야. 너만이 내 후계자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죄줄이었거든요. 하지만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태석은 그 웃음을 보고 더 믿었습니다. 진태석은 자기가 만든 괴물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한혜라는 그 착각을 끝내기로 합니다. 어르신이 허락했다는 말은 사실 한혜라에게 당신이 끝내도 된다는 면허였습니다. 어르신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지만 허락으로 피를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허락이 떨어진 순간 한혜라는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됐습니다. 망설이면 누군가가 죽어요. 그 누군가가 차정원일 수도 있고 진샘일 수도 있고 주하늘일 수도 있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요. 부드러울수록 진태석은 더 방심하니까요. 태석씨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이제 당신 편이고 싶어. 진태석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래. 결국 너는 내 여자야. 한혜라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을 겁니다. 그래. 끝까지 소유로 말하는구나. 그런데 한혜라는 그 소유의 언어를 이용합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이 자기를 붙잡으려고 할 때 진태석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 손길이 사랑 같았고 진태석은 그 사랑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태석씨 당신이 만든 괴물은 내가 끝낼게. 진태석이 멈칫했습니다. 뭐? 한혜라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울 것 같았어요. 정원도 세미도 하늘도 당신 때문에 괴물이 되거나 죽을 뻔했잖아. 진태석은 분노하려고 했는데요. 분노는 늦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완전히 믿는 그 찰나가 있었고 그 찰나가 끝이었어요. 한혜라는 그 찰나에 칼을 넣는 사람이거든요. 한혜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면 정원이 손이 더러워질까 봐서요.
차정원이 진태석을 죽이려 했던 순간이 분명 있었겠죠. 하지만 한혜라는 딸에게 그걸 맡길 수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을 끌어안 듯 붙잡았고 진태석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는데요. 한혜라는 그 품에서 진태석의 숨을 끊었습니다. 진태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태석은 마지막까지도 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이해하면 자기 죄가 너무 선명해지니까요. 진태석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끝났습니다. 진태석이 무너진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혜라 때문이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한혜라가 품고 있던 딸 때문이었어요. 홍세프가 했던 예언이 이런 식으로 현실이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자 품에서 가장 잔인하게 끝나는 것. 진태석은 그 예언을 비웃었지만 예언은 비웃는 사람을 제일 잘 잡아요. 진태석이 죽자 판은 곧바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진태석이 사라지면 남은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하거든요. 자리를 찾는 건 곧 죄와 증거를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하늘은 살아 돌아왔고 머리의 상처보다 더 크게 남은 건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주하늘은 그 분노를 칼로 쓰지 않고 시스템으로 썼습니다. 주하늘은 진태석의 흔적을 법과 감사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차정원은 진태석의 후계자였던 진정원 연기를 벗어던질 준비를 합니다. 차정원은 이제 더 이상 진태석의 딸인 척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태석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차정원은 그 순간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울면 무너질까 봐서요. 차정원은 무너지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혜라는 살아남았지만 살아남는다는 게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을 죽인 손이 자기 인생을 계속 따라다닐 걸 알았고 그 손이 딸을 지키기 위한 손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넌 내 손을 보지 마. 차정원은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는데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보지 않고도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강한 척하지만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지면 다 죽을 것 같아서 강한 사람이거든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처음으로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강한 척해도 돼요. 한혜라는 그 말에 울컥했지만 또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까 봐서요. 하지만 한혜라는 차정원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너는 행복해. 그 말이 한혜라의 축복이었고 동시에 한혜라의 유언 같았습니다. 한혜라는 자기 행복은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 사람처럼 말하니까요. 그 사이 주영채는 진세훈을 빼내는데 성공해야 했습니다. 주영채에게 진세훈은 마지막 줄이었거든요. 주영채는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사랑도 오락가락했지만 그 오락가락이 오히려 주영채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걸 보며 속으로 다짐했을 거예요. 내가 구해.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구해. 주영채는 진세훈을 구해냈고 진세훈은 처음엔 세상이 낯설었습니다. 갇힌 사람은 밖으로 나와도 바로 자유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진세훈은 숨을 쉬면서도 숨이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주영채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훈 씨, 나 여기 있어. 나 이제 안 떠나. 진세훈은 그 말에 눈이 흔들렸는데요. 진세훈은 믿고 싶었지만 믿으면 또 배신당할까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진세훈은 물었습니다. 너 진짜야? 주영채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나도 내가 무서운데 그래도 세훈 씨만은 안 놓쳐. 그 말은 사랑이면서 집착 같았고 집착 같으면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세훈에게 그건 충분했어요. 누군가가 자기 편이라고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진세훈을 살렸습니다. 공난숙은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공난숙은 돈을 되돌려 놓으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판이 무너질까 봐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공난숙은 주영채를 붙잡고 말했을 겁니다. 너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 감정은 돈을 태워. 주영채는 그 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는 돈만 사랑해. 난 사람 사랑할 거야. 그 반항이 주영채를 더 미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반항이 주영채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진 못해도 최소한 진세훈과 함께 자기 삶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그리고 차정원과 주하늘은 결국 결혼을 선택합니다. 이 결혼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은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의 약속이었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했는데요. 하늘아, 나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정원아, 너는 내 이름으로 살아. 내가 그걸 지켜. 차정원은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풀렸습니다. 차정원은 누가 지켜주겠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하늘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게 믿음이 됐습니다. 한혜라는 결혼식에 서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기쁨 같았고 동시에 아픔 같았어요.
한혜라는 딸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딸을 버렸던 날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혜라는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반복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황 실장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고 조미양은 황 실장을 봤습니다. 조미양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는데요. 조미양은 황 실장이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품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조미양은 황 실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실장님, 오늘은 도망가지 마요. 황 실장은 조미양을 바라봤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망설임이 길어지면 또 혼자가 되겠죠. 황 실장은 결국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미양 씨, 오늘만 가까이 있어도 돼요? 조미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그 말은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이 드라마가 마지막에 남겨주는 아주 작은 따뜻함이었습니다. 피와 돈과 배신 속에서도 누군가는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 진태석은 죽었고 진태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이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죠. 그럼에도 차정원은 자기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고 주하늘은 그 이름을 지켰고 주영채는 진세훈을 붙잡고 자기 방식의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돈을 놓치지 않으려다가 결국 돈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을 마주했을 겁니다. 한혜라는 딸을 지키기 위해 손을 더럽혔고 그 손으로 딸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진태석이 죽던 그 밤을 떠올리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괴물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될 거야.